즉문즉답 마음을 놓아버리고 관찰만 하면 되는가에 대하여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나아가 현상을 주시하는 관찰자만 있는 상태가 전부인가? 실로 이것이 궁극의 깨침이라고 할 만한가? 마음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번뇌의 소멸뿐만이 아니고 고요한 상태에 이르러 탐욕도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임을 알고 마음이 비어버릴 때 줄어든 마음의 양만큼이나 미묘한 만족감이 채워진다. 이때 비워진 마음 속에서 오롯한 의식의 한 줄기 집중에 이르니 현상에 관여되지 않고 지켜보는 관찰자만 있음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은 전체 속에 있는 하나이다. 분리되어 보이던 모든 것은 오직 하나이며 전체로서 통째로 보게 되며 개별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실로 이것이 궁극의 깨침이라고 할 만한가? 나아가 지속하는 여여함 속의 일체지에 이르러 존재성만 인식된 상태에서 자신과 우주가 합일하여 모든 것이 자신이며 자신이 모든 것이라는 신성에까지 이르면 실로 이것이 궁극의 깨침이라고 할 만한가? 아니다. 이러한 상태는 궁극의 깨침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의 상태가 그러한 경지에 이른 것이지 결코 궁극의 깨침은 아니다. 궁극의 깨침은 존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존재를 보려면 존재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태에서는 존재를 들여다볼 수 없다. 이미 존재는 사라졌으며 분별이 아닌 일체로 보기 때문이다. 분별이 사라져 일체지에 이르렀기에 다시 분별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가 깨침에서 경계해야 할 함정이다. 분별이 사라지면 지혜와 직관이 함께 사라진다. 따라서 마음은 고요하고 만족한 상태에 머무르지만 존재를 아는데 필수 요소인 의식이 턱없이 부족해진다. 관찰하고 주시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단일 의식만으로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존재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왜 존재를 알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일정 수준 깨침에 이르면 과거, 미래, 현재 모두가 허망하며 고정되지 않았고 영원하지 않기에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좋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도인의 경지인 것이다. 윤회가 있어도 그만이고 인과가 있어도 상관이 없게 된다. 이미 자신은 일체지에 이르러 생사윤회에 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는 실로 높은 경지를 증득한 것은 맞다. 그러나 돌이켜 비추어 보자. 한번 왔다가 가면 끝인 일회성 인생이라면야 아무렴 어떻고 어떤 상태여도 상관없다. 고작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도인이면 어떻고 망난이면 어떤가. 죽으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인데 완전한 소멸에 이른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돌이켜 비추어 보자. 비록 이번 생에는 아라한의 경지에도 이르렀지만 다음 생에도 생로병사의 끝없는 윤회에 갇혀서 모든 것을 잊고 매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쩔 것인가.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아니, 자신이 존재하는 한은 최고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의 숙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존재에 대한 숙제는 통으로 보는 일원성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분리하여 겉바라 천매듭을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 비유하자면 1 더하기 1은 무관하며 아무래도 상관없다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참이라는 명확한 명제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감춰진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면 존재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대두된다. 제일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자신이 처한 물리적 공간이 어떠한지, 또한 자신이 처한 물리적 처지가 어떠한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의 시스템이 어떤 원리와 이치로 작동하는지를 깊이 탐구해야 한다. 이때 참선은 멈추고 그치는 사마타에서 진일보하여 지혜로 밝혀 본질을 꿰뚫는 참선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선방에서 무수한 참선 시간 동안 무엇을 궁구하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참선을 하고 있는가? 매 순간 쉬고 그치고 하는 참선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존재에 대하여 궁금한 모든 것들에 의문을 갖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참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가나선 화두타파를 왜 하는가? 자신의 의식 경계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의 의식을 찾고자 함이 아닌가. 화두 타파를 통하여 의식의 경계가 무너져 열렸으면 그 열린 문으로 존재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즉, 화두 타파는 존재를 들여다보는 관문의 열쇠인 것이다. 그 열린 문으로 존재를 탐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화두 타파를 죽으라 고생하며 애써 타파하겠는가? 그러나 어느 선지식도 화두 타파 후에 존재를 탐구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 선지식은 없다. 선지식도 견고한 관문을 열었을 뿐 누구도 열린 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사람은 없다. 하루 중 상당한 시간 동안 존재에 대한 화두를 들고 화두가 타파된다. 처음에는 몇 달 걸리는 화두도 있으며 차차 익숙해지고 직관이 늘어나면 몇 초 사이에 화두가 바로 풀리게 된다. 모든 존재에 대한 의문 하나하나가 화두로 들리고 해결된다. 존재를 들여다보는 매 순간이 바로 화두로 들리는 것이다. 자신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지라 모르는 것은 끝까지 찾아보고 선지식의 말도 견주어보고 다양한 정보도 습득하여야 한다. 세상은 거짓으로 덮여있기에 진실한 것은 찾기 어렵다. 찾기 어려운 만큼 그 가치는 더욱 빛난다. 아직 기본적 화두 타파가 안 된 사람은 관문을 여는 열쇠가 없기에 자신 스스로 직접 존재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자신이 처한 곳의 물리적 구조물 형태와 존재의 원리를 지식으로 추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 존재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순수 이성인이 초인과 같은 사상보다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 가치 분별하여 들여다보는 철학 서적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불경과 성경 그리고 베다 등 다양한 종교 서적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보는 자와 안 보이는 자의 차이는 실로 크다.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보는 자가 누군지는 나중 문제이다.